이번 설날은 그 봄바람이 돌고 또 초목이 싹 튼다는 우수하고 우연히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또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희망의 싹이 돋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국무총리가 임명됐고 일부 장관들도 바뀌는 등 내각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은 정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고 또 3년 차가 되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국정 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올 한 해에 아주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개선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경제 활성화의 불꽃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그 정책적 역량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그 내수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와 또 4대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3년 개혁해서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그 구호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은 경제 혁신과 또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복지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이 돼서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 간 또는 이해 집단 간의 반발로 정책 추진이 지연이 되거나 또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 그 1년이 넘도록 그 통과가 불확실한 그런 정책들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그 경제가, 부동산이 좀 그 뭐랄까 힘을 내 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어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때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좀 통과가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다 힘을 합해서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하고, 또 우리도 더욱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있어서는 그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디테일 그 부동식은 100-1,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최근에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그 어떤 실수 또는 정책 간의 상충이 정부 신뢰를 그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책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요인이라든가 상충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서 그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또 새로 신설하기로 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이번 주 처음으로 개최가 되죠. 이번 이전에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쭉 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당정청 협의를 더욱 체계화, 공식화, 정리화한 것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번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제 모든 그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금년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핵심 개혁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 없이 완수해 가야 하겠지만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 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정책들도 성공해 나가려면 이것이 튼튼하게 뒷받침돼 줘야 다른 정책들도 힘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격을 이루는 혁신 과제와 또 4대 구조개혁 과제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특별히 했습니다. 이런 개혁 과제 상당수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또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거나 또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추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런 실행 전략 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춰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이 함께 할 때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뤄내면 왜 우리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하고 또 이 개혁을 이루어내면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또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별로 여기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고 어떤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또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은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정 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회의 등을 최대한 모두가 활용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추진 상황을 여기서 관리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1977년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미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교통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전 예방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주부터 4월 말까지 국민 참여형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안전 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 신문고와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거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까지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제는 사건 현장을 관리가 먼저 알기도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이 공조 체제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금 이제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를 할 때부터 초기부터 현장 책임자 또 지자체 관련 기관 또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책임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이 정비를 할 때 연결을 하고 특히 사고 지역 지자체가 초동 단계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자체는 한다. 그런 역할, 책임 이런 것을 잘 분담을 해서 그 빈틈없이 좀 안전이 지켜지도록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대진단이 진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안전 진단 과정에서 노후 시설 보강 또 첨단 센서, ICT형 관리 시스템 개발 같은 이런 새로운 안전 수요 창출을 통해서 안전 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세안 지역도 쓰나미라든가 재난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할 적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안전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그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도 뭔가 ICT라든가 뭐 여러 그 방법을 동원해서 좀 기여를 하고자 한다 하니까 그 정상들께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놓으면 또 그런 지역에도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수요 창출, 산업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면 국가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또 산업과 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안전산업 발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중동 4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년도 첫 번째 해외 순방인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은 우리 국민들이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시대적 위기를 오일 달러 특수라는 기회로 바꿨던 대표적인 성공 신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 쇼크라는 위기도 그냥 이게 위기다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주저앉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주저앉지 않고 중동에 진출함으로써 어떤 또 하나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위기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열사의 사막에서 많은 분들이 흘린 땀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뒷받침이 됐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때마침 해외 진출, 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2000년대 후반 이래 계속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건설, 플랜트, 에너지, 방산, 보건, 의료 등에서 굉장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의 경제 외교를 펼쳐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델을 사우디에도 이식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창조경제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측이 문화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기폭제를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설립도 지금 좀 추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